국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다듬어져 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나도 드림이라는 곡도 만들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민요도 부르고 제 음악도 요즘은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송소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제 인생에 있었던 자립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국악 신동으로 불리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국악원을 그만두고 음악적인 홀로서기를 시작한 그 시기가 됩니다. 제 인생 그래프는 이때 아주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국악신동으로 5살 때부터 쭉 불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중학생 때 다니던 국악원을 나와서 이제 홀로서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다니던 학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악에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큰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너무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것들만 가져다 준 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평생을 선생님 아래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연습을 하고 탐구를 하면서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결심으로 국악원을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느꼈던 것들이 그 시기에 나의 그런 결정이 아니었더라면 내 시야가 이 정도로 넓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국악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저처럼 사세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미래에 조금 어렴풋이라도 꿈꿨던 것들이 있고 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선택이 지금의 저를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돌이켜봤을 때 가장 중요한 첫 자립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요, 저의 어떤 정서적인 자립을 도와준 구간인데요. 주도적인 삶을 좀 더 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던 고등학교 시기로 이때 그래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 내가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성인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그리고 이 성인을 목전에 둔 한 소녀의 입장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꼭 찾아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고등학교 3년 내내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더 공부해보자 하는 그 마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제 사비로 이제 서양 악기로 구성된 밴드를 이제 만들었어요. 저한텐 그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죠. 경제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컸고 모른다는 부끄러움도 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우고자 그 목적 하나로 결성했지만 사실은 저도 많이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밴드 결성 자체의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간 쭉 해오던 민요나 어떤 전통 한국 음악을 넘어서 새롭게 제 안에 꿈틀대고 있던 어떤 음악적인 욕구들을 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거든요. 그런 선택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저의 선택을
이렇게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발자국 내딛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한테 처음으로 찾아온 정서적인 자립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립의 순간으로 처음으로 이제 심도 있게 국악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창작 욕구가 아주 그 열망이 가득하다는 거를 깨달은 대학생 시절로 인생 그래프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를 나오면서 제가 독학하는 거 이외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국악적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한테는 아주 어렵고 정말 다이내믹한 그런 심도 있는 국악 공부를 하게 된 시기가 대학교 시기였는데요. 이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정말 더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들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대학교 생활을 기깔나게 열심히 한다.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했었는데 그것을 거의 5분의 1로 줄입니다. 그게 제가 내린 또 한 번의 리스크가 있는 결정이었죠. 당시에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뿌리를 좀 더 깊게 내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했었어요. 정말 공부만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국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배울 게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에 좀 좌절의 순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참 재밌었던 게 나 국악을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나 진짜 욕심이 있구나. 이 국악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국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정말 처음으로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적인 작업물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국악을 일단 심도 있게 배워야 돼. 그리고 동시에 조금씩 서양 음악도 배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 시절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졸업 이후에는 제가 느꼈던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악을 넘어서 음악을 만드는 전반적인 작업 과정들을 다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 인생은 나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잘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된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번째 구간은 뭔가 현대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음악적인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로 자립 그래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졸업하고 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제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뭔가 틀에 박힌 안정적인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들만 나온다는 단점. 동료들도 좀 부족하고 나한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열심히 새로운 회사를 물색했죠. 어떤 회사가 나한테 창의적인 동료와 그리고 나의 이런 새로운 꿈들을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조금씩 회사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새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큰 도전이었고 저도 큰 도전이었던 게 아무런 성과가 없는 무명의 싱어송라이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꿈을 믿고 이제 회사에서도 저를 불러주셨고 저도 이제 계속 확신을 들이면서 제 꿈을 설명드렸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미디나 작곡이나 편곡이나 여러 가지 그 음향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저 혼자 발품을 팔아서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회사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앨범을 내기 시작했고, 얼마 전 너무너무 많이 사랑받은 그런 나더드림이란 곡까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필요했던 거는 정말 오래된 저에게 있어서의 자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만들어진 한 어떤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자아로부터 자립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래된 저로부터의 자립을 실천했던 20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매 시기를 특별하고 중요한 자립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굳이 하나를 뽑아보자면 3번째 자립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생판 모르는 음악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배우러 갔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국악인이 전혀 없는 그런 새 회사에 들어갔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내 노래를 그래도 한 곡씩 이렇게 만들어냈던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동들이 시작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별표를 쳐주고 싶은 큰 자립의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꾸준히 쭉 자립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나더드림이라는 곡도 만들었거든요.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해 봤을 때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다듬어져 왔구나, 열심히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쓴 곡이기 때문에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제 인생은 한마디로 행운입니다. 행운으로만 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행운 같은 순간들을 많이 꿈꾸면서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순간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운의 순간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선 못 배기게끔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로 그래도 나름 살아왔던 것 같아서 제 인생은 행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자립은 필수적인 것이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 유한한 인생 중에서 모두가 굉장히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밀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자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자립의 단계가 있어야 다음 2번째가 있고 3번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 필수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삶을 설계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것들을 행동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자립의 그래프 중에서도 3번째 구간에 별표를 쳤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구체적인 계획들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자립의 순간들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 영감의 환경을 찾아다니는 작업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환경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는 편이야. 그러다 보면 새로운 멜로디, 새로운 코드,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매체가 될 수도 있거든. 뭐 전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도 영감을 얻고 영화를 통해서도 얻고 예능을 통해서도 얻고 이런 쇼츠 안에서도 영감을 얻기도 하고 내 노래 중에 사슴신이라는 자작곡이 있어. 그 곡은 내가 원룡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슴신을 모티브로 만든 곡이야. 그 곡이 내 가장 강렬한 영감을 준 곡이라고 할 수 있지.